네, 강지원의 트리플 P 또 강지원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해외 이슈들 또 체크를 해보고 또 오늘장에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우리 증시도 그렇고 해외적 흐름을 보면은 호재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약하고 좀 조정의 빌미를 찾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주말에도 썩 흐름이 좋지는 못했죠. 네, 이제 지난주 마지막 금요일 날 이제 증시 역시도 어느 정도 호재가 있었다면은 있다고도 볼 수 있었는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우려감이 더 확대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또 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스페인에 대해서 이제 S&P사가 신용 등급을 강등한 이유로 스페인에서의 추가 구제금 이용 신청 가능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스페인에 있는 총리 자체가 스페인 총리가 이제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부인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스페인 등 여러 가지 이제 유로존 내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 증시가 마이너스 0.68%, 프랑스가 0.72, 영국 마이너스 0.62, 이탈리아 마이너스 0.78 등 대부분의 시장이 다 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업종별로 보게 된다면 통신업종과 원자재 그리고 소매업종을 중심으로 하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시장을 이제 놓고 얘기하자면 미시장 같은 경우 JP 모건 체이스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는 그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실적 발표는 시장에서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이 역시도 차익 실현 물량이 출하되면서 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상당히 이제 큰 폭의 개선세를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역시 혼조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02%의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고 나스닥과 S&P 지수 마이너스 0.17%에서 마이너스 0.3% 정도로 하락 마감이 되었는데 업종별로 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연말에 운송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운송 관련주들이 강세를 띄었고 카지노라든지 방송 같은 업종들이 강세가 나타난 반면에 은행과 증권, 비철금속 쪽으로 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글쎄요 지금 뭔가 하나라도 좀 뚫려야지만 증시에서도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 예상보다 완전히 좋거나 아니면은 경제 지표가 3차 양적완화 이후에 뭔가 좀 개선되는 신호가 뚜렷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좀 유럽 쪽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이 세 가지 중에 놓고 봤을 때 어느 포인트에 있어서 가장 좀 무게가 지금 시장에 실려 있다고 보세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유럽에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 시장에서 좀 많이 악재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Q3를 시행한 이후에 경제 지표는 이제 지금 하나씩 조금씩 나오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발표되는 것은 11월 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에서 모멘텀 못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럽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일정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18일에서 19일간 유럽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리스라든지 스페인에 대한 어떤 해법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스페인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짓눌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기대감이 조금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기업 실적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는 경우가 전분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약화된 그런 모습인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JP 모건이라든지 웨스퍼 같은 금융주들의 실적도 발표되었지만 예상치보다 좋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본격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반응은 다시금 어떻게 할 건지를 조금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이번 주에 발표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가 되면서 선반영한 부분이 이제 반등으로 나타나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Q3를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 앞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개선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역시 주택 관련된 중요 지표들이 많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주택 관련된 지표들이 미국의 증시를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물가지수를 비롯해서 3분기 GDP 성장률 역시도 발표를 하게 되는데 3분기 GDP 성장률이 7.4%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보다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지 여부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체크 포인트들을 이번 주에 좀 잡아주셨는데요. 일단은 유럽에서 좀 스페인이나 그리스 둘 중에 하나라도 뭔가 좀 해결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스페인 쪽보다는 아무래도 그리스가 조금 더 좀 순조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에 관련돼서는 해법이 이번 회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시각 어떠신가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리스에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 그리스의 긴축 시한을 연장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IMF 총재 역시도 좀 연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를 방문하면서 그리스의 긴축이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고 있고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그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을 좀 완화하는 발표를 했는데요. 즉 그리스한테 이제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그리스에 대해서 이제 긴축 시한을 연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최대 반대국이었던 독일이 이런 입장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그리스에 대해서 해법을 도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사실은 이제 갖고 있습니다. 스페인보다는 오히려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 사실 스페인 같은 경우 계속해서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라는 입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벌써 그 이야기가 나온 지 한 달 중이 지나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스페인 같은 경우는 10월 21일 지방선거 이후에나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스페인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해법이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후반까지 얻게 될 좀 기대감이 꾸준하게 증시에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주말에 나왔던 지표들도 좀 체크를 해보면은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들은 좀 요즘에 괜찮죠. 소비자 심리 지수도 예상보다는 좋았어요. 네, 그 미국에서 9월 14일 날 Q3가 발표된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서베이 지표라든지 심리 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폭의 개선세를 나타내 주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10월 소비 심리 지수 같은 경우가 83.1로 예상치 78.5를 크게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고 이 수치는 5년 내 최대치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 심리가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에도 마찬가지로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 지표도 나타났었는데 이때도 역시 좋은 결과가 나타났었고 아무래도 개인들이 가장 많이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동산 시장, 즉 집값의 상승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비라든지 개인들의 심리 자체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이제 본격적인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10월달 지표가 다음 달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 추가적인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Q3 이후에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지표는 조금씩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어저께 주말 동안에 중국에서 이제 9월달 수출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상치가 약 5% 정도 전월 대비해서 증가할 것이다라고 봤었는데 9.9%의 증가세가 나면서 월간 기준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발표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언급이 있고 의견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중국에서는 부양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중국 증시가 이제 4분기에는 본격적인 경기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까지도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증시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여파를 상당히 좀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 조금은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여부도 조금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중국이 이렇게 지표가 좀 잘 나오면서 부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거에 확인하는 게 더 긍정적인 건가요?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약간 미지근하게 나온다면은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가져가는 게 오히려 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11월 달에 지도부가 교체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도부 교체를 전후로 해서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이고 시장에서도 그만큼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그 3분기 GDP를 놓고 볼 때 중국이 아무래도 GDP 성장률 자체가 앞전보다는 좀 더 개선된 예상치보다는 개선된 효과가 나타난 것이 오히려 중국 증시가 중국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 상태에서 부양책이 사용이 된다면은 그게 더 좋기 때문에 이제 예상치보다 하향 결과보다는 좋은 결과 나온 것이 증시에는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지표가 나아지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부양책이 더 나오는 거 그쪽에 대해서 좀 효과를 얘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그밖에 뭐 채권 시장 움직임 없댔나요, 유럽에서? 네,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스페인이 조만간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면서 유럽 채권 시장에서는 좀 안정세를 띠는 그런 모습인데요.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다시금 5.6% 정도대로 안정권에 좀 들어온 모습이고 이탈리아 역시도
경우도 4.8% 정도대로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로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강보합세를 보였던 모습이었고요. 달러와는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중동 사태에 대한 어느 정도 우려감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폭은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면서 91.8달러 정도로 마감이 되었고요. 그 외적인 상품 시장은 전반적인 하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증시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닥을 계속해서 좀 찾고 있습니다. 바닥을 세매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좀 관심사거든요. 수급적인 부분도 좀 풀려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이제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제 21선과 현재 주가의 이격이 상당히 좀 많이 벌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 주에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박스권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이번 주 박스권은 지금 현재 1930포인트보다 한 20포인트 정도 추가 하락까지도 감안을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1910포인트 정도에서 이제 상단으로서는 1970포인트 정도를 전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대감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신흥구 주식 펀드 자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5주 연속 유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외국인들이 이제 약간은 현물 매도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수급상에서 상당히 좀 안 좋아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전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투자자, 특히 투신권 같은 경우 거래소 시장에서의 펀드 환매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사실 받아줬던 부분이 바로 외국인이었었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같이 매도세를 일부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결국 개인들이 받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수급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어떤 해외에서의 모멘텀을 받아야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금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 전망한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이제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좀 더 좀 지루한 바닥을 아직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번 주에는 바닥을 어디서 찍고 반등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제약이라든지 음식료, 유통업종이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경기 민감주 섹터는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으로 나타내고 있고 역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그리고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아직 예상하기는 좀 힘들지만 541포인트를 안착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545포인트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의 하반 경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급도 풀려야 되지만 모멘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이 끝나고 나서 열리기 때문에 결국 중국 증시가 얼마나 강세를 띠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하반 경지성을 확보한지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레벨이 많이 낮아졌는데도 추가적으로 더 뚫려 있다는 부분 아래쪽으로요. 더 뚫려 있다는 부분이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그 안에서 본다면 흐름은 그냥 그대로 보고 계신 거거든요.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실적주를 보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전보다는 이쪽으로 비중을 더 좀 실어 놓는 게 그럼 유리할까요? 당분간은? 비중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비중은 어느 정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대 4 정도? 네, 6대4 정도를 말씀드렸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이제 경기 방어주 섹터 같은 경우 이제 잠깐 수급의 변화가 조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기관들의 매수세를 인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강세 띄는 종목들이 그대로 강세 띄고도 있지만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크게 출회가 되면서 그들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상승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조금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변화일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은 코스닥 시장이 이번 주에 변화일에 들어가는 그런 변화일에 들어간 주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까지도 조금은 좀 지켜보시고 비중을 더 확대하거나 그러시기보다는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시장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그때 오히려 비중 축소하신 쪽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세하게 조금 더 섹터별 전략 종목도까지 함께 좀 제시해 주실까요? 네, 우선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종목별 대응이 좀 중요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방어
방어주 섹터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지를 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흐름이고요. 거래소 시장이 만일 1910포인트를 이탈하는 그런 시장 흐름까지도 나타나게 된다면은 그때는 중소형주와 코스닥 시장도 같이 조정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부분까지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봐야 될 종목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것이 가치주라든지 실적주보다는 성장주를 보자는 언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성장주에 많이 포진된 것이 사실 코스닥 시장과 중소형주다 보니까 이들 섹터에 대해서 강세가 좀 더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들 sek터에 대해서 종목별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이제 비아트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고온 열처리 관련돼서 이제 고온 열처리 LCD 관련된 장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AM5L이라든지 다른 신세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필요한 장비 자체를 이제 만들어서 제작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장 이후에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이제 바닥권에서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어느 정도 반등을 나타내는 흐름인데요. 지금 현재는 앞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다가 걸렸던 자리대에서 지금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750원에서 15,150원 사이 구간을 매수가서 말씀드리는데 매수가서는 15,05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목표가로서는 단기적으로 16,800원 그리고 손절가로서는 21선이 위치해 있는 14,000원을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6,800원에서 850원 사이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열심히 또 공부해서 찾아오신 종목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